안녕하세요. 메가 언니예요. 이제 오늘 출근하는 길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좀 알려드리려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나는 겪었으니까 여러분 겪지 말아라. 그리고 나도 피해를 당할 뻔했으니까 여러분도 경각심을 갖고 모든 업무에 검증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그런 뜻으로 이제는 오늘 영상을 한번 켜봤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어떤 상품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 상품에 대한 후기를 좀 작성을 하는 후기 체험단 같은 그런 일이 있는데 뭐 핸드믹서기, 뭐 휴대용 핸드믹서기, 뭐 헤어, 무슨 가전제품, 무슨 밥솥,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대요.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하면 그 물건을 보내드릴 테니 거기에 대한 뭐 후기 같은 거나 기대평 같은 거, 뭐 후기 같은 거를 작성을 하고 이제는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을 자기네 쇼핑몰을 홍보하고 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바쁘기도 하고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왜요? 이거 금방 간단하게 하는 건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길래, 그리고 제품이 뭐 휴대용 믹서기, 핸드 믹서기 뭐 이런 거 약간 탐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이 너무 번지나? 그래서 약간 조금 또 현혹의 아이콘이잖아. 약간 현혹이 돼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했더니, 물건을 하나를 고르래. 해서 뭐 휴대용 믹서기인가 뭐 이렇게 고른다고 했더니 그럼 담당자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시고 그거를 확인하고 자기네가 물건을 받으면 된대. 그래서 그럼 후기를 먼저 작성한다는 거는, 물건을 받기 전에 후기를 작성한다는 거는 좀 뭐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잖아,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아니고 후기 말고 기대평, 이 제품에 대한 이 제품을 기대한다는 기대평을 작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기대평 너무 기대돼요 하고 물건이 왔을 때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불법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하고 그러면은 담당자를 연결시켜 준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담당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쇼핑몰 링크를 보내주길래 거기에 나는 회원가입을 하고 거기에 내 정보는 일단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 물건을 받을 곳을 거기서 주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기대평 뭐 이런 제품 너무 사고 싶었는데 기대하고 있어요.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의 기대평을 작성을 했지. 그때 담당자라는 사람이 확인하고 잘 쓰셨네요. 혹시 이런 일을 좀 해보셨나요? 그래서 아니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저도 뭐 컴퓨터는 잘합니다. 뭐 그냥 그런 정도의 간단한 대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후기 작성하고 하는 부업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떻겠냐.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 또 잘한다니까 또 나를 현혹시키네. 그리고 또 혹했네. 그래서 또 해보게 됐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20만 포인트를 현금처럼 그 쇼핑몰에 충전을 해 놓을 거래. 그러면은 그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자기가 링크해 줄 건데, 그 링크해 준 제품을 기대평이나 이렇게 후기를 작성해 주면 그 제품 가격의 10%를 내 적립금으로 쌓아주고, 그렇게 쌓인 적립금은 그 현금처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10,000원 단위로 언제든지 출금 가능하니까 그렇게 알바를 하시면 된다. 나쁘지 않네, 괜찮네. 그래서 또 했지. 또 해서 몇 가지 링크를 걸어주더라고요. 뭐 한 4, 5만 원짜리도 걸어주고 7, 8만 원짜리도 걸어주고 뭐 해서 한 3, 4개 정도를 기대평하고 뭐 내가 실제 주문한 것처럼. 근데 거기서는 주문 받는
그 배송지를 내가 내 돈 들고 산 것도 아닌데 우리 집으로 오면 안 되니까 그 물류센터 주소로 우리가 물건을 받을 겁니다. 물건까지 받으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믿음직스러운 거지. 오히려 물건도 내 주소로 해놓고 발송도 안 하고 막 이러면 더 이상한 카테고리인 것 같아서. 근데 말이 되는 식으로 이게 흘러가니까 크게 의심을 안 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20만 포인트 줬던 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한 3만원, 뭐 2, 3만원 이렇게 남았을 때 한 10 얼마짜리 뭐 1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링크를 걸어주더라고요. 요거 기대평 작성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잔액이 모자라잖아, 포인트가. 근데 이제는 그때서야 하는 말이 자기네가 계속 포인트만으로 이게 구매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주문이 되면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자기네가 당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뭐 큰 금액 아니고 소액이니까 주문하시고 내 돈으로 충전을 하라는 거예요. 내 돈으로 충전을 하면 평일 기준 6시 이전에는 다 출금이 가능하다는 거야. 말은 되는데 여기서 조금 시해했지. 뭐 하면 할 수도 있는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니기도 하지만 쉽게 뭐 10만 원으로 그냥 보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출금은 언제 되나요? 평일 기준 6시 이전에 출금 요청을 하시면 출금이 10,000원 단위로 됩니다. 그럼 처음에 나한테 준다고 했던 제품, 처음에 나한테 뭐 핸드믹서기인가 뭔가 준다고 하면서 꼬셨잖아, 나를. 그거는 언제 발송이 되나요? 했더니 다음 주 중에 순차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뭐 이러길래 뭐 그런가요? 요거 업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크게 저한테 부담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부러 안심을 시켰지. 조금 더 그쪽을 나를 믿게끔 안심을 시켰지. 그래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그날이 금요일인 거야. 금요일 한 2, 3시부터 시작한 게 저도 제 업무가 있으니까 업무도 하다가 그러면 지금은 뭐 할까요? 뭐 해서 기대평 작성하다가 이렇게 했더니 저녁 이제는 한 6시, 오후 6시쯤에 이제 거의 다 됐지? 그때는 출금 요청을 해도 출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은 넘어가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란 말이야? 월요일날 출근 요청이 나한테 정상적으로 되고, 다음 주에 물건이 나한테 잘 도착하면 제가 이 일을 너무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단답형으로 끝나더라고요. 오히려 질척거리지 않게, 이렇게, 뭐 더 해보시죠. 뭐 어쩌시죠. 뭐 그냥 출금해서 하세요. 막 이렇게 오히려 더 재촉을 했으면 또 그게 더 싫었을 텐데, 딱 단답형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니까, 뭐지? 그냥 내가 괜히 의심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살짝 들었어. 그래도 어쨌든 나도 최소한의 검증은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래도 5만 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홈쇼핑몰에 가상계좌가 있대. 가상계좌 발급을 해주면 그 가상계좌로 입금을 해서 그 충전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한번 확인차 밑에 원래 정상적인 쇼핑몰은 온라인 하단에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 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그리고 고객센터 번호, 이게 정확히 있는 게 쇼핑몰 그 온라인법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온라인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신고가 될 수도 있고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게 되나 봐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꼭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야, 그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길래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를 한번 해봤어.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휴업 중인 사업자입니다 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 거기서 의심을 했지. 그리고 2단계 고객센터 번호가 없는 거야. 고객센터 번호가 없으면 어디도 응대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고객센터 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연결이 되는지 응대가 가능한지까지도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센터 번호가 없다. 그 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휴업번호이다. 그리고 주소로 봤더니 이상한 동네 그런 데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빌라 같은 주택 같은 이런 데가 나오지 사무실스러운 건 나오지 않아. 그래서 100% 맞아. 100% 맞는데 그래도 내가 돈을 입금하지 않았으니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나의 정보도 들어갔으니 사실은 간접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뺏어갔잖아. 그리고 희망 고문을 했잖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어쨌든 그래서 월요일에 됐을 때 내가 출금 요청을 해봤는데 쇼핑몰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출금 요청 대기, 출금 요청 중 아무튼 이런 메시지만 계속 떠있지 출금은 단일도 진행되지 않고 나한테 말 걸었던 그 상품 그 담당자는 카톡에 프로필 없어진 거 있잖아요. 알 수 없음 차단 같은 거 했을 때 아니면 나가게 했을 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아예 프로필이 사진이 원래는 있었거든. 근데 그것도 없어지고 나를 차단한 것 같은 거지. 내가 말을 걸어도 답변도 없고. 자, 이렇게 했으면 100%, 1000%잖아. 1000% 나를 속인 거잖아. 사기잖아. 그래서 나 또 어떻게 괘씸하지. 얼마나 괘씸하겠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이거 신고해야지. 나는 당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당할 수 있는 사기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경찰서에 가서 내가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예전에 보이스피싱을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계좌번호랑 다 받아 적고 이걸 신고했을 때 직접적으로 내가 신고당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라서 신고가 안 된대. 그래서 이 범죄일 가능성이 있지만도 그 계좌에 대한 어떤 걸 못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나라 법? 일진 모르겠지만 이 법이 너무 더러운 거지. 지랄 같더라고. 어쨌든 내가 112에 신고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문자 신고예요. 간단한 문자를 보내면 이 112에서 그 지역의 위치에 해당하는 관할 지역 지구대, 파출소 이런 데로 이제는 이관이 되나 봐요. 제가 있는 지역으로 이제는 지역에 있는 경찰이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경찰이 전화 와서 요런 건에 내가 요러하다 이런 사기를 당했다. 근데 나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지금도 어메니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고 글이 올라오고 있고 누군가는 피해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고 이렇게 했으니 사칭을 하고 했으니 이것도 범죄 아니냐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 경찰서는 문자로 신고가 돼서 관할 지역 지구대인가 파출소 같은 데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결론을 말하자면 내가 받은 뉘앙스는 이건 거야. 우리 지구대에서 파출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약간 무책임한 답변이 오더라고요. 뭐지? 아니 여기서 해결하지 못할 거면 사이버 수사대? 온라인이니까 사이버 수사대 같은데 아니면 보이스피싱 그런 전담반? 이런 데다가 좀 더 크게 이관을 해서 수사를 하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이 사이트가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므로 이 사이트를 예의주시하고 폐쇄를 하거나 지구들은 또 그 범죄자들은 또 다른 사이트를 파겠지만 적어도 그런 정도의 제재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지 이 사람들을 잡아주세요 이건 아니거든.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여기서는 자기네 그 권한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되지. 그럼 놔두는 거야. 나 몰라라. 나는 안 당했으니까. 나는 좀 아주 약간의
정의감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불의를 보면 어쨌든 간에 좀 화가 치미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야. 그게 너무 짜증난 거지. 그래서 사이트를 막 뒤졌어. 근데 국민신문고 이런 데는 약간 그 경찰이 그랬어.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팀 미션 사기라고 해서 여럿이 한 팀이 돼서 한 방에 채팅방에 놓고 다 같이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금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야. 근데 나 빼고 다 같은 놈들인 거지. 근데 마치 걔네들은 다 미션을 해서 5만원, 10만원 소액이라도 입금을 하게 하거나 어떤 물건을 주문하게 하거나 이렇게 팀으로 움직였을 때 나만 안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식의 팀 미션 사기가 요즘 유행이라는 거야. 그런 거의 한 종류라는 거지. 약간 형태는 다르긴 하지만 후기 체험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해서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류의 사기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검색을 막 하면서 내가 어디에다 이런 걸 제보를 하고 신고를 할까 했는데 거기에는 타이틀이 그냥 불공정 거래라든가 아니면 비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보를 하거나 신고하는 거지 이런 거를 신고하는 곳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냥 내가 별 생각 없이 무슨 카테고리든 간에 이거를 신고를 해도 이 글을 써도 되겠지만 내가 하는 수고에 비해서 이게 반영이 되고 수사가 되고 이렇게 되지는 잘 않을 것 같은 부류인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에너지를 쏟을 시간은 나는 없어. 그러니 소극적인 시민이 되는 거예요. 소극적 신고자가 되는 거야. 여기도 안 돼, 저기도 안 돼. 할 데가 아무데도 신고할 데가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은 나는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또 꾸며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도 뻔하거든. 나는 피해자가 아니니까 직접적인 뭐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뻔하거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라는 거는 이런 의심정황이 되는 보이스피싱 계좌라든가 이런 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발견했을 때 신고했을 때 관계기관에서 좀 더 예의주시하게 얘들을 보고 있다가 포착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진행되지 않게끔 미리 미연에 방지하게끔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 본인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거 시민이 국민이 포착해서 이거를 제보를 해준다는데 그것도 조사를 안 해?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맥도 빠지고 내가 거기에 쏟고 있을 에너지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좀 바로 현타가 띵 오는 거지. 그래 됐다. 나라가 안 하는 구제를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제 기운이 빠져서 사실은 더 진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또 당할 수 있잖아. 우리 가정주부들 집에서 시간도 좀 남고 여유도 있고 해서 가게 보탬이 되려고 조금 뭐라도 해볼까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이런 전화 받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적어도 몇 가지 검증을 하면서 하자. 어떤 쇼핑몰이 있다고 하면 그 쇼핑몰 사업자 등록번호, 그 통신 판매 신고 번호, 고객센터 번호, 그리고 그 고객센터가 응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주소 검색하는 거, 그 지도를 한번 보는 거 이런 정도는 최소 하고 나서 이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다 했을 때 진행하는 게 나는 무조건 맞다고 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자식이 뭐니.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니. 어쨌든 그러하니 우리 최소한의 그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검증하고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합시다. 우리 피땀 흘려 번 돈 남한테 퍼주지 말자. 우리 메가 언니 영상 보시는 분들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게 우리 사기당하거나 내 피땀 흘려 번 돈 남에게 뺏기지 않게
지키는 정보 살짝 공유해드렸어요. 우리 오늘도 화이팅! 당하지 말자, 현혹되지 말자, 검증하자. 안녕!